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의 이윤선입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들 많이들 갖고 계시죠? 그중에서도 아마 빠질 수 없는 게 경제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노후 준비에서 경제적인 부분 말고 또 중요한 것 하나, 바로 건강인데요. 자, 요즘에 하지만 고령 인구가 늘면서 척추 질환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중년 이후에 퇴행성으로 찾아오는 척추 질환 때문에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분명히 있음에도 치료를 미루며 병을 키우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하지만 척추 질환 역시 다른 병들과 마찬가지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오늘 생마서 건강클리닉과 함께 하시면서 내 척추는 건강한지 한번 해결해보고 궁금증 해결해보시고 풀어나가는 시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 2대의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면 바로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척추 질환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신경외과 전문의 이철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척추 질환이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곤 하시죠. 아마 그만큼 많은 분들이 겪고 있다라는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나이 드신 분들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척추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대표적인 그 척추 질환으로는 우리 잘 아시는 우리 디스크 하잖아요. 네. 디스크가 흔하고요. 그거보다 사실 노령 인구에서 더 흔한 병은 협착증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네. 하는 병도 있고요. 그리고 좀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척추뼈가 이제 앞뒤로 이렇게 흔들리는 병이 있습니다. 그거를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할머니들 특히 목욕탕이나 미끄러지고 엉덩방아 짚고 이럴 때 척추뼈에 금이 가고 그게 골절이죠. 압박 골절이라 그러는데 골절, 네. 그 우리 할머니들 심행 공구리 친다고 이러면 다 알아듣거든요.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런 병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협착증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그림 한번 보실까요? 협착증은 척추 신경이 내려오는 관이 이 척추관이라고 하는데 이 관이 좁아지는 병이에요. 맨 왼쪽 그림부터 보시면 네. 빨간 동그라미 있죠. 거기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을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이게 비교적 아주 넓어요. 정상적인 신경이에요. 네. 근데 가운데 그림 보시면 꽉 막혀 있죠. 없네요, 거의. 네, 두 군데가 꽉 막혀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 그럽니다. 그걸 모식화한 그림이 오른쪽 그림인데 네. 뼈도 살아있고 막 인대도 두꺼워져 있고 지저분한 조직들이 신경을 잔뜩 누르고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 그러죠. 그렇군요. 네. 자, 척추관 협착증 말고도 나이가 들면서 주의해야 하는 질환 네. 앞서서 3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또 계속해서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 협착증 이외에도 흔한 게 이제 디스크 질환이죠. 우리 잘 알고 있죠. 디스크는 병이 아니고 뼈하고 뼈 사이 물렁뼈입니다. 관절이에요. 네. 그 껍질이 있고 안에 수액이라고 하는 물렁물렁한 알맹이가 있어요. 이제 이게 수십 년 동안 쓰다 보니까 낡아지고 퇴행이 되는 거죠. 네. 그걸 퇴행성 디스크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껍질이 약해지다가 찢어지고 터져 나오고 뭐 수술 받을 일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그 외에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뼈가 흔들리는 병은 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예. 저렇게 빨간 화살표처럼 여기 척추가 가지런하게 내려와야 되고 뼈 뒤로 바로 신경이 따라 내려가는데 이게 어긋나다 보니까 저 파란 화살표 보이시죠? 네. 이게 이제 신경이 다 끼어 있는 거예요. 뼈 조각에서도 끼어 있고 그러니까 신경이 이제 다치는 거죠. 신경이 눌리니까 신경 눌리는 정상이 엉치나 하지 쪽으로 막 방사통이 생긴다 그러죠. 그래서 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이증 이 3가지 병이 다 이제 뭐 조금씩은 다르지만 비슷한 일의 선상에 있는 연결된 이런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디스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디스크,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다라고들 생각을 하곤 하십니다. 네. 그래서 다른 병인데도 특히 척추관 협착증인데도 디스크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구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정상이
그 질환들이 좀 비슷한 그런 공유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나름대로 또 고유의 좀 특성은 또 조금씩 있어요. 네. 우리 디스크부터 살펴보면 디스크는 이제 뭐 낡아지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터지는 거는 순간적으로 갑자기 터질 수가 있다고요. 네. 그러면 이제 급성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검사를 그냥 개인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검사가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이제 다리를 쭉 펴고 편 상태에서 다리를 누워서 들면은 그걸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하는데 네. 이제 막 조금만 들어도 막 땡겨요. 엉치나 다리 쪽으로 방사통이라 그러죠. 땡기고 저리고 아프고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협착증 같은 경우는 신경이 엄청 눌려 있어도 매우 심하게 눌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직거상 검사 다리를 들어 올리면 보통 쑥쑥 잘 올라가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는 또 괜찮고 좀 다니고 뭐 이래 움직일 때 조금만 걸어도 다리로 막 저리고 땡기고 이래서 또 쉬어야 되고 쪼그리고 쉬어야 되고 좀 쉬면 괜찮고 아팠다 나았다 이런 애매한 증상이 협착증의 주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다 그냥 비슷하다, 척추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로만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반대되는 경우도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럼 앞에서 40대 이후에 많이 나타난다는 그 척추 전방 전이증, 이 경우엔 또 증상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어떻게 나타나죠? 네, 그 척추 전방 전이증도 이제 척추뼈가 이제 퇴행되면서 앞뒤로 막 흔들리다 보니까 막 찌꺼기가 앉는 협착증하고 같이 공유됩니다. 그 협착증이 진행되면서 뼈가 이제 앞뒤로 막 더 어긋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는 사람들은 협착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 당연히 증상도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척추 전방 전이증도 어떤 특정한 압력이 많이 오는 상황 때 또 많이 걷거나 이럴 때 아프고 또 쪼그리면 쉬면 또 괜찮고 이런 협착증과 비슷한 증상들을 많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협착증하고 척추 전방 전이증 증상이 흡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 거네요. 주로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그 디스크도 이제 관절이고요. 뼈도 관절이고 그 신경 주변에 있는 인대 근육들도 다 전부 관절이에요, 관절. 그 관절이 연속해서 척추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수십 년 쓰다 보니까 이제 낡은 관절이 한 개, 두 개 생기기 마련이죠. 그 생기면 낡은 관절이 생기면 그 관절들은 오히려 자극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공격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낡아지고 터지고 그게 우리 사람들이 얘기한 허리 디스크고요. 또 주변에 인대나 근육이나 뭐 뼈가 공격받고 굳은 살 생기고 뼈가 자라고 지저분한 조직이 비정상적인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이게 협착증이고요. 그게 또 지속되다 보니까 뼈가 막 이래 어긋나는 전방 전이증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된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세 가지 병이 꼭 형제 같은 비슷한 성격을 좀 공유하는 병인데 그 중에서도 협착증과 전방 전이증은 더 형제 같은 병이에요. 그 증상이 아주 흡사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증상들이 있죠. 그러면 이 공통적인 증상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단순히 허리 통증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런 증상들이 아무래도 이제 하지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다 보니까 방사통이 생깁니다. 방사통, 엉치나 다리 쪽으로 저리고 시리고 땡기고 그 디스크 터진 거랑은 좀 다르게 좀 만성적인 이런 애매한 증상들이 좀 앞서 디스크는 급성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이건 만성. 네. 그리고 뭐 엉덩이와 항문 쪽까지도 아프다던데 그게 그렇죠. 이제 방사통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근데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척추 전방 전이증 같은 질환도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 척추관 협착증이나 전방 전이증 같은 경우는 좀 만성적으로 증상이 심했다 들었다 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또 전방 전이증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만 찍어봐도 이제 뼈가 이래 흔들리는 병이니까 엑스레이에서 다 보일 수가 있는데 좀 그런 시기를 좀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 전이증, 그리고 척추 압박 골절까지 모두 나이가 들면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척추 질환들입니다.
자, 디스크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오랫동안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 아니면 갑자기라도 너무 심한 통증이 시작됐다 하시면 그때는 한번 병원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이철재 선생님과 함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259개 5100번 그리고 5200번 이 2대 상담 전화로 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바로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계속해서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척추 질환 때문이기도 하겠죠. 여행 가는 걸 좀 꺼려 하세요. 가서도 좀 힘들면은 제대로 못 걸어 다니고 못 즐기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노후 준비로 건강이 또 중요하게 꼽히고 있거든요. 이 원인을 먼저 알아야지 노후 준비로 건강을 좀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 어떤 게 있을까요? 척추 질환의 원인으로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선천적으로 척추가 내려오는 구멍이, 뼈에 나 있는 구멍이 좁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 선천적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척추뼈 자체에 일부에 이제 금이 가는 협부라고 하는 좁은 구역이 있는데 거기 금이 가는 뭐 요추분리증이라고 뭐 그런 병들도 있어요. 그 요추분리증이 있으면 뼈가 이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극이 돼서 협착증이 더 진행되는 그런 선천적인 뭐 그런 병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쳐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쳐서 외상으로 인해서 자극이 시작되면서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수십 년 동안 썼으니까 낡은 게 생기니까 그 마디가 자꾸 자극받고 낡아서 생기는 경우가 아무래도 제일 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 척추 질환에서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질환인 것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주요 증상들,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디스크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가장 흔한 증상은 이제 허리가 아픈 거죠. 요통이에요. 허리가 아픈데 또 처음에는 계속 아프지 않고 그냥 애매모호하게 아파요. 좀 뭐 파스 붙이고 이러면 또 낫고, 뭐 침 한 번 맞으면 또 낫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이제 점점 증상이 심해지고 또 신경을 누르기 시작하면은 이제 다리 쪽으로 방사통이 생기는 거죠. 엉치나 다리 쪽으로 저리고 시리고 땡기는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 하지 직거상 검사죠. 그런 검사에서도 양성을 보이게 되고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이제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방사통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밑으로 발까지 내려가거나 뭐 그런 쪽은 없나요? 그렇죠. 발까지 다 지배를 해요. 그래서 디스크 힘이 약해진다 이런 것도 다 마비도 있고요. 그래서 발목 쪽에 통증 심한 사람도 있고 종아리가 아픈 사람도 있고 발이 저린 사람도 있고 그런 게 다 허리 신경에서 연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상담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제가요. 네. 허리가 전방전이지라고 하는데 좀 심하게 움직이면은 허벅지하고 엉치 좀 아프고요. 발이 좀 많이 저리거든요. 그래서 그 전방전이증이라는 그거는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은 되는 건지. 진단받은 지가 오래되셨어요? 진단도 받고 치료도 좀 받고 그래 했었거든요. 뭐 MRI 검사나 이런 건 해보셨고요? 뭐 어느 정도 심하다, 뭐 덜하다, 어떻다 이런 내용. 아직 그 작년에 MRI 해봤는데 아직까지 뭐 수술할 단계는 아니고. 그러면 다행이고요. 약간 좀 어긋나 있고. 뼈가 많이 흔들리는 일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뼈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안 좋은 그 마디가 계속 더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누워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수술 안 해도 될 정도라니까 정말 다행인데요. 그게 이제 계속 진행되면서 수술로 넘어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수술적 치료 같은 것들을 좀 계속 좀 해줘야 되고, 특히 뭐 안 움직인다고 능사가 아니고 이 주변에 척추 주변에 힘을 길러주는 운동도 같이 하면서
이제 약도 쓰면서 아플 때는 물리치료도 하고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하면서 증상을 좀 편안하게 하면서 이제 재활 운동도 잘해주셔서 이제 수술로 좀 안 넘어가도록 그런 식으로. 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가요? 우리 허리 강화 운동들이 있어요. 도수 치료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는데 일상생활 중에서는 뭐 많이 걷고 이러는 게 제일 좋고요. 병원에 가시면 그 운동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그냥 평지를 걷는 게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거. 그렇죠. 걷는 게 제일 좋죠. 가변 등산도 좋고요. 평지로 걷는 게 제일 네. 좋은데 이게 조금 걷다 보면은 네. 허벅지가 너무 많이 아프거든요. 그게 이제 정상이 신경 누리는 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보존적 허벅지가 치료도 이게 왼쪽으로 허벅지가 너무 심하게 아파서 예, 그 아픈 사람을 계속 운동해라고 내몰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통증을 좀 잡아주면서 네. 이제 운동을 늘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병원 치료 도움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정형외과 예, 예.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예,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그리고 뭐 네. 통증 클리닉이나 이런 데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2년 반쯤에 옷을 갈아입다가 삐끗했는데 네. 네. 병원을 다녀봐도 안 낫고 제가 이제 계속 MRI를 찍어보니까 네. 네. 뭐 요추 3, 4번하고 4, 5번, 뭐 요추 5번, 척추 1번을 해가지고 퇴행성 변화염, 뭐 후방성 섬유륜 파열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네. 병원 쪽에서 뭐 물리치료만 하면 걱정할 거 없다고 했는데 네. 계속 물리치료 받고 했는데도 안 낫고 뭐 칸여행 가서 침도 맞아보고 네. 또 다른 병원 다 찾아봐도 지금까지 계속 아프거든요. 네. 지금 아프면서 또 이제 엉치뼈 오른쪽으로 네. 거기 이렇게 양반다리 하면 좀 불편하고 네. 제가 다리 또 쪽으로도 아프세요? 예, 엉덩이 있는 오른쪽 엉치뼈 있는 데만 거기만 좀 아픕니다. 허리가 많이 아프시고요. 허리는 이렇게 많이 오래 앉아있다거나 이렇게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뭐 손빨래 한다든가 그럴 때 좀 아프고 머리 감을 때 아프고 지금 뭐 사진을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디스크가 싸는 막이 좀 찢어지신 것 같고 디스크가 많이 낡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환자분께서 그 시청자분께서 제대로 뭐 치료를 뭐 하셨다 하지만 그게 좀 사실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근본 치료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근본 치료를 뭐 제대로 좀 못 해줬을 수도 있거든요. 그 이제 뭐 물리치료만 하고 이래서 계속 괜찮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일시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좀 보고 요즘 비수술 치료들이 많은데 비수술 치료를 하면서 그게 지금 수술할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도 수술할 단계는 아니라고 해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프니까. 비수술 치료를 하면서 그 주변을 받쳐주는 재활 운동 같은 거를 좀 겸해야 되지 않겠나. 네. 뭐 정확한 거는 좀 사진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운동 같은 것은 네. 뭐 가벼운 그 등산이나 요가 같은 거 수영 같은 것은 상관없죠. 제가 아플 때는 운동을 좀 삼가하셔야 되고요. 증상이 좀 그만할 때는 그런 요가나 수영이나 가벼운 등산 이런 건 아주 좋아요. 계속 운동해서 안 낫고 그래서 답답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네. 그럼 일단 한번 병원에 찾으셔서 네. 조금 비수술 치료적인 도움과 물리 치료를 좀 전문가에게 받는 게 가장 좋은 거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이철재 선생님과 함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계속해서 이제 척추 질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척추 질환이 발생하면 통증이 심해지고 똑바로 걷기도 힘들고 또 허리도 자꾸 구부정하게 숙이게 된다라고 해주셨어요. 자, 이런 척추 질환들 병원에 가면 그럼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여러 가지 좀 검사들이 있지만 우리 척추 질환을 이제 검사할 때 대표적인 게 3가지예요. 네. 엑스레이하고요, CT, MRI예요. 그렇죠. 그 예.
그건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네. 엑스레이는 이제 신경과 디스크가 보이지는 않고요. 네. 이제 뼈 관절만 보이는 거예요. 그 뼈 관절이 흔들거리는지 앞으로 밀리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전방 전이증 같은 뼈가 밀리는 것도 엑스레이는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신경과 디스크가 보이지는 않거든요. 보이네요. 네. 그래서 그 보이는 제일 기초적인 검사가 CT예요, CT. 그 CT는 근데 약 단점이 좀 자세히 보이지는 않죠. 좀 흐리멍텅한 면이 있어요. 네. 그 자체의 고유한 장점도 있지만 이제 신경 디스크 같은 이런 부드러운 조직, 민감한 조직 보는데 가장 좋은 검사는 MRI죠. 우리 MRI 잘 아시잖아요. 네. MRI가 신경 디스크 협착증 보는 제일 중요한 검사예요. 네, 뭐 엑스레이다, CT다, MRI다 그냥 이름은 참 익숙했는데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엑스레이는 뼈와 관절, CT는 신경과 디스크, 그리고 MRI는 그보다 더 자세하게 네. 나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척추 질환은 다 MRI를 찍어야 된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예. 맞나요? 예, 아무래도 뭐 MRI 찍어보는 게 이제 제일 좋은데 네. 아무래도 좀 단점이 좀 비싸다는 비싸죠. 단점이 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을 키우게 되고 이제 MRI 찍었을 때 좀 병이 심해지고 이런 게 있죠. 그림 한번 보시면요. 이게 MRI 사진이에요. 네. 이제 허리를 옆에서 본 거예요. 저 맨 왼쪽 그림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 왼쪽 그림 빨간 화살표가 이제 디스크가 터져서 이렇게 흘러내린 거예요. 파열된 거예요. 뒤에 신경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주 심한 거고요. 가운데 그림 보시면 디스크는 파열되지 않았고 질이 굉장히 안 좋은데 주변에 막 지저분한 조직들이 많이 차가지고 뼈하고 인대가 많이 자랐어요. 네. 그게 협착증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맨 오른쪽 그림 동그라미 친 안에 보면은 뼈가 이제 어긋나 있어요. 네. 그 디스크가 말려서 뒤로 올라가 있고 협착증도 심하고 이걸 이제 척추 전방전이증이라 하는데 이런 검사를 이제 CT로 볼 수도 있지만 이제 CT로 봐서 안 좋을 때는 MRI를 꼭 찍어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네. 그 병은 세 가지로 다 다른데 이제 공통적으로 신경줄이 눌리거나 네. 뭔가 방해를 받는다는 공통점이 딱 보이네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시작하면서 어떤 질환이든 조기 진단 중요하지만 척추 질환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네. 현재 조기 진단이 좀 잘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조기 진단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이게 협착증이나 전방전이증 같은 병이 네. 갑자기 막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는 병이 아니잖아요. 네, 아까 완성적이라고 네, 하셨죠. 그래서 서서히 심해지는 병이니까 더더욱 그렇고요. 우리 암 같은 암도 막 서서히 진행되니까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 암은 이제 죽고 사는 병이니까 검진을 많이 하잖아요. 네. 조기 검진을 하니까 난 아파도 증상이 없어도 발견이 잘 되는 편인데 이게 네. 척추 질환은 죽고 사는 병이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연관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병원에 처음 와서 이제 MRI 찍었는데 막 수술할 정도로 심한 사람들도 제법 있어요. 그게 뭐 안타깝죠. 네. 네, 맞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만성적이다 보니까 한 번에 확 아프면 금방 병원에 찾을 것 같은데 네. 조금 아프니까 참고 또 조금 더 아파도 또 좀 참을만 하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또 치료를 한다면 이 척추 질환 역시 간단한 방법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미루다가 아니면 병을 늦게 발견한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수술밖에 답이 없을까요? 그렇죠. 이제 사진이 검사를 했는데 사실 사진 고치는 게 수술은 아니에요. 사진을 심한데 증상이 유지가 잘 되면 네. 그 증상을 잘 유지해 주면은 수술 안 하고 비수술로 유지해 주면 제일 좋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사진도 심한데 증상도 심해지고 또 특별히 좀 수술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본다면은 네. 첫째로 한 6주 이상 보존적인 이런 비수술 치료, 여러 가지 비수술 치료들이 있잖아요. 네. 6주나 뭐 한 두 달 정도, 8주 정도의 치료를 했을 때 치료 반응이 없고 계속 증상이 들쭉날쭉거리고 증상이 심해지고 네. 이럴 때 또 두 번째는 뭐 마비 증세 있잖아요. 예. 뭐 다리 쪽으로 감각이 막 그런 거 심한 떨어지고 거죠. 네. 마비 증세가 올 때는 조금 급한 거예요. 그럴 때는 진짜 빨리 병원 가서
수술을 생각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거보다 또 더 심한 게 이제 대소변에 장애가 온다든지 또 성기능까지 신경이 다 영향을 주거든요. 네. 성기능에 장애가 온다면은 이거는 이제 좀 급한 수술에 그런 적응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진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증상에 따라서 수술이 네. 정말 당장 필요한 경우도 있고 네. 또 보존적인 치료를 해보고 그 후에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은 수술 방법이 좀 한 가지는 아니고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수술하면 우리 안 좋다잖아요. 네, 근데 무서워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이제 또 시기를 또 놓쳐가지고 수술하면 안 좋다니까 계속 참다가 계속 잘 참으면 좋은데 네. 이제 또 이제 안 돼서 수술 네, 안 받는데 되죠. 이제 시기를 놓치는 경우 많죠. 그래도 수술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제 현미경, 미세 현미경으로 해서 레이저로 제거하는 그런 수술이 네. 제일 흔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절개도 작아지고요. 미세 현미경으로 하다 보니까 절개가 일단 작아지고 주변의 척추 후방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 인대나 근육이나 뭐 이런 근막 이런 것들을 최대한 덜 건드려요. 후방 조직을 최대한 살려준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술 크기도 작아지고 옛날에 비해서 크게 막 광범위하게 째고 근육을 제끼고 이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회복도 빠르고 그런 상황보다 회복도 굉장히 빠르고 후유증도 덜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척추 전방 전이증 같은 경우도요. 그 전방 전이증 심한 사람들은 수술을 해야 될 때 이제 고정을 해야 돼요. 우리 네. 나사목 고정술 한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 허리에 핀 박은 사람들 많잖아요. 네. 이게 이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핀을 박아도 이전처럼 막 근육을 막 크게 째서 다 제껴서 근육 손상을 많이 주면서 박는 게 아니고 그 나사못을 고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실 구멍만 이제 나사못 들어갈 구멍만 근육 사이로 이제 뽕뽕 이래 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고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후방 구조물을 많이 살려줘요. 그래서 나사못 고정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은 과거에 비해서 똑같은 수술이지만 수술 방법이 훨씬 발전이 네. 돼가지고 수술 시간도 훨씬 짧아지고 뭐 그렇죠. 상처도 훨씬 작아지고 네. 여러 가지로 장점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생마수 건강클리닉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이철재 선생님과 함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지금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저희 남편이 36이거든요, 올해. 네. 네. 예, 그런데 작년 12월 달부터 왼쪽 엉덩이 부분이 저리고 좀 아프다 그래갖고 파스를 이렇게 붙이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네. 병원 갈 일이 있어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네. 이상하다면서 선생님께서 MRI를 권장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MRI를 찍었더니 척추 디스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증상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비수술 말씀하신 아까 TV에서 이제 들었는데 뭐 시술로 해가지고 주사로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했고요. 네. 네. 그거를 했었고 그런데도 뭐 처음에 하루 이틀만 조금 나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사를 맞고 나서 더더욱 이제 통증이 이제 아프다고 이제 디스크라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 더 아프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그 시술을 하고 나서 계속 더 아픈 거예요. 네. 네. 아프고 쩔뚝거리고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면서 허리를 엉거주춤하게 일어나고 깜짝 못 일어나고 네. 네. 그다음에 다리를 항상 습관처럼 만지작거리면서 아프다 그러고 막 파스로 달라서 주물러 달라고 하고 예. 네. 못 견뎌 하고 직장 생활도 원활하게 못 하고 그래가지고 병원을 막 말 들어보면 여기가 잘한다 저기가 잘한다 그래갖고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는데 네. 어느 병원에서는 이제 가운데 디스크 중에서도 옆으로 터지려고 하면은 좀 괜찮은데 가운데 쪽으로 맨 중간 가운데 쪽으로 터지려고 그래서 막는 수술을 하더라도 네. 터질 우려가 굉장히 많다면서 그래도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100% 자기가 고맙다는 말은 못 듣는 형편이다 지금 상태가 네. 그러시는 네. 거예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말 듣고 솔직히 수술하기 싫잖아요. 예. 네. 100% 완성이 그렇죠. 안 나는데
예. 어떻게 그걸 몇 달 또 누워 있어야 되고 했는데 예. 완성된다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말 들으니까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한 군데만 더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서 네. 다른 병원을 또 갔어요. 네. 그러니 그 증상을 말씀을 드렸죠. 다른 데서 수술하자 그랬는데 여기 왔다고.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이가 아직 젊어서 네. 수술을 웬만하면은 안 해야 된다면서 네. 한번 지금까지 네. 이제 몇 달을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한두 달 못 견뎌 보겠냐 이러시면서 해보자고 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정상만 들어보면요. 네. 사진은 못 봤잖아요. 정상만 네. 들어보면 네. 수술해야 되는 경우로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네. 지금 치료를 뭐 네. 다는 안 해봤겠지만 네. 여러 시술들이 있거든요. 네.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여러 시술들이 있지만 그걸 다 하지는 않았겠지만 네. 나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진도 많이 심한 것 같고 일상생활에 많은 제한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이 만약에 심하면은 정상만 들어보면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많이 심해요. 쩔룩거리고 아마 마비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치료를 2달 넘게 했는데도 호전이 제대로 안 되고 직장 생활에 제한을 줘요. 그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상담하시는 선생님께서 이제 뭐 수술을 하게 되면 겁이 나고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고 나서 관리를 또 잘하면요. 만약에 꼭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수술이 크지는 않아요. 수술을 안 하면 좋겠지만 그건 정확하게 다시 뭐 상담해 봐야 되겠지만 면담을 해보고 뭐 환자를 보고 사진을 보고 서로 맞춰 봐야 되겠지만 수술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손 치면은요. 추후에 관리를 잘하면 겁만 먹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관리 잘하면 재발 안 할 수도 있고요. 재발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마 치료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은 네. 수술할 경우로 보이니까 100%는 아니지만 수술할 경우 같은 그 증상이 심한 것 같으니까 지금 환자도 안 받고 사진도 안 네네. 받기 때문에 뭐라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네. 말씀 들어보니까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선생님 요새 네. 네. 그 이제 약이라 그래봤자 뭐 진통제나 그런 거일 텐데요. 예. 네. 약하고 이제 그 주사를 네. 수술하라고 한 병원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갔던 병원에서 예, 예. 주사를 저번 주에 한 번 맞았고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도수 치료라는 거를 네. 네. 일주일에 2-3번씩 받거든요. 네네. 그러고서는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네. 내가 보면 알잖아요. 계속 네, 네. 보니까 조금 아프다는 그 표정이 좀 약해졌어요? 예. 그래서 그래도 지금 긴 시간을 좀 보아 오셨는데 네. 이게 좀 만족스럽게 제대로 해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이거 아, 그러면은 예. 수술을 고려해 봐야 되나요, 선생님? 꼭? 그거를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나? 뭐 근데 정확하게는 이제 좀 환자분을 직접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분들도 다 선생님들도 그냥 열이면은 8분, 9분은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수술은 좀 그렇고 시술로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나이가 젊어도 아주 어린애한테 생기는 그런 병들도 있고요. 네. 그 나이로 따지는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나이가 젊어도 네. 해결해야 될 분들은 해결해야 될 것이고 그게 수술이든 비수술이든 간에 뭐 나이가 연세가 많다고 해서 다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연세가 고령이라고 해도 치료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나이가 암만 어려도요. 수술로 해결해야 될 그런 병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젊으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 그건 당연하신 말씀이지만 꼭 나이만으로는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예. 될까요? 그러면은 수술을 했을 때 네. 그러면은 100% 완치다 하면은 뭐 한 70% 그 정도 100% 완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를 100%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환자분의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퍼센테이지로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수술을 하면 많이 나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갑자기 100%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수술할 정도라면 신경이 많이 다쳤기 때문에 그 신경을 넓혀놨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100%가 회복되는 그런 병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의 노력이 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예. 감사드려요.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가 끊겼나 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하도록 할게요. 자,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참 쌀쌀하고 낮에는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이럴 때 건강관리 조심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이런 날 손이나 다리가 저리다면 그때는 척추 질환을 한번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도 259개 5100번, 5200번 두 대의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계속해서 허리 디스크의 이제 치료법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방금 상담 전화에서도 그랬는데 정말 이 허리 수술이라는 게 겁이 많이 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병을 더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찾게 되는데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수술이 겁나고 또 하면 결코 좋은 거는 아니고 네. 어쩔 수 없지만 안 하면 피해주면 좋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뭐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네. 기술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이런 치료법을 계속 좀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전에는 수술을 좀 했었어야 하는 부분들이 뭐 비수술로 좀 넘어간 그런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비수술 방법 중에 신경성형술 4가지가 있는데 신경성형술, 플라즈마 수액성형술, 그리고 풍선 확장술 그런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 뭐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신경성형술, 경막외곽 신경성형술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꼬리뼈 쪽으로 신경으로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요. 거기 부분 마취를 해서 특수한 카테타라고 하는 이런 관을 삽입을 해가지고요. 저 병변 부위까지 이 시암이라고 하는 이런 영상 장치를 보면서 안전하게 이런 접근을 해요. 그래서 막 이 들어붙고 이런 신경 누르는 유착 조직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유착 조직들을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염증들이 막 생겨서 신경을 자극하는데 염증 완화시키는 이제 신경이완제라든지 유착 분리해주는 그런 분해 효소나 그리고 염증 물질이 이제 잘 배출되도록 식염수를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염증을 막아주니까 이제 통증을 없애주고 그리고 뭐 부분 마취니까 간단하고 시술 시간도 짧고 이런 게 신경성형술 대표적인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척추 질환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방금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경막외곽 신경 성형술 알려주셨는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플라즈마 디스크 수액 성형술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그림 보고 설명이 낫겠습니다. 맨 왼쪽에 위에 그림 보시면 이게 플라즈마 카테타라고 하는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 옆구리 쪽에서 이제 가느다란 한 1mm, 2mm 정도 되는 바늘을 찔러 넣어요. 그럼 위에 오른쪽 그림 보면 이제 디스크가 이제 찢어지고 손상된 부분들 보이죠? 네. 그쪽으로 이제 관이 이제 노란 화살표처럼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척추 이런 신경을 압박하는 이런 디스크 내에 이런 수액 분자를 이제 빠르게 분해시켜주고 녹여주고 제거하는 이런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디스크 내부의 압력을 줄여주고요. 또 디스크 크기도 줄여주고요. 그리고 다른 치료법에 비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디스크 증상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시간도 한 20-30분밖에 안 걸리는 이제 간단한 끝나네요. 시술 방법입니다. 이걸 플라즈마 수액성형술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역시 국소 마취로만 네, 진행되는 부분 거죠? 마취로 다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세 번째 이제 척추 협착증에 관한 풍선 확장술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발음이 꼬이네요. 네. 어떤 건가요, 그 이거는? 말이 다 생소하죠. 그 풍선 네. 확장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수액성형술, 플라즈마 수액성형술은 이제 디스크가 안 좋을 때 주로 좀 사용해 볼 수 있고요. 네. 그 때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 풍선 확장술은 이제 협착증이 좀 뭐 디스크일 때도 쓰지만 주로 협착증이 좀 안 좋을 때 네. 협착증이 생기면 막 들어붙잖아요. 뭐 예. 신경성형술로도 잘 해결이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의심이 될 때는 그것도 뭐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제 특수한 카테타가 들어가서 그림 한번 볼까요? 네. 그 왼쪽 위에 그림 보시면 이 특수 카테타입니다. 굵어 보이지만 굉장히 가늡니다. 한 1mm, 2mm밖에 안 됩니다. 그 끝에 이제 여러 가지 염증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구멍이 있고요. 지금 풍선 보이죠? 풍선이 부러져요. 그 인위적으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밑에 그림 보시면 척추뼈 사이로 신경 나오는 게 좁아져 있는데 네. 끝까지 진입을 해서 이제 풍선을 확장시키면 오른쪽에 이제 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저렇게 이제 동그라미 친 것처럼 이렇게 풍선이 확장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신경 눌린 부분들을 이제 유착도 풀어주고 이제 확장도 시켜주는 그런 시술이고, 이 시술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국소 마취예요. 시술들은 이제 째는 게 아니니까 다 부분 마취로 해결할 수 있고, 이제 뭐 고령이나 다른 뭐 혈압, 당뇨 뭐 이런 기존 질환들이 있으신 뭐 연령 높으신 분들도 비교적 간단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네. 풍선을 이용해서 부풀린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좀 신기하면서도 나중에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드는데요. 잘 유지가 되나요? 그런 면도 있죠. 사실 이제 넓혀놓으면 좁아질 수 있잖아요. 네. 수술로 뜯어내도 또 찌꺼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관리. 주변 힘을 기르는 관리, 안 아프게 해줄 수 있도록 약도 쓰고, 이제 주사도 맞을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수술과 비수술의 중간 단계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네. 내시경 레이저를 이용하는 치료법이라던데요. 어떤 건가요? 그렇죠. 말이 좀 생소하시죠. 네. 결국은 이게 내시경을 집어넣는 건데, 그림 보시면요. 우리 위 내시경은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꼬불꼬불 이제 굽어지는 내시경인데요. 이 허리에 들어가는 내시경은요, 딱딱한 내시경이에요. 길이가 직선이네요, 그냥. 네, 직선이죠. 네. 그리고 옆구리 쪽에서 제 옆구리 쪽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척추 중심까지. 네. 두께가 한 6mm 정도. 6mm. 네. 조금 절개를 조금 해요. 네. 한 바늘 정도 꿰매야 되는데 이제 수술 같은 시술이에요. 수술적인 수술 같은 치료, 시술이요. 네. 예, 디스크가 터졌을 때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넣어서 내시경을 직접 넣어서 저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모니터를 보면서 밑에 이 기계가 내시경 기계거든요. 네. 모니터를 직접 넣어서 이제 레이저도 쏘고 집게도 들어가고 이제 고주파 열 소작기로 소작도 시켜주고 그런 이제 수술 같은 치료를 다 할 수 있는 시술이죠. 네.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게 네. 수술로 끝난 게 아니다. 네. 수술 후에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네, 네. 치료 후에 관리 어떤 거를 말씀하시고 계신 건가요? 우리 이제 그 시술이든 수술이든 이제 신경이 많이 눌리면 수술해야 될 것이고 그 정도 아니면 비수술, 시술. 수술은 째는 거고 비수술은 안 째는 거예요. 뭐 찌르는 거죠. 부분 마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수술을 하든 시술을 하든 간에 이게 근본을 잡아주는 건 아니에요. 근본을 잡아주는 수술이나 시술은 없어요. 결국 찌꺼기를 걷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은 계속 나이가 들면서 낡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근본을 잡아주는 건 나이를 거꾸로 되돌리는 건데 세상에 불가능하죠. 그런 방법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분의 노력이 필요한 게 이 주변에 힘을 기우는 재활운동, 도수치료, 관리, 예방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거죠. 네. 네. 근데 운동을 말씀하시는데 네. 이런 척추 아픈 분들은 네. 운동 잘못하다가 또 삐끗할까 봐 겁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강한 운동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플 때는 강한 운동이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아플 때는 무조건 좀 편안하게 쉬어줘야 돼요. 괜찮을 때 통증을 조절해 가면서 이제 운동량을 점점점 늘려가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이철재 선생님과 함께 이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제 허리가 아픈 지가 한 달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예, 60대 남자인데요. 네. 허리를 좀 많이 앉았든지 일어섰든지 하면 허리가 뻐근하고 엉덩이 쪽으로 약간 당기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는 양쪽 발등 위에 엄지 발가락 위쪽이 약간 저린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요즘 좀 바빠가지고 시간 없어 병원에 간다 하면 못 가고 그랬죠. 네. 오늘 마침 텔레비 보니까 네. 좋은 프로에서 이렇게 전화를 연결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선생님 상담해 주시죠. 예, 증상이 그렇게 오래 안 됐네요. 한 달 안 됐으면 다른 특별한 치료는 안 하셨죠? 예, 안과장 MRI랑 병원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증세는 그렇게 심각해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엉치나 발가락 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신경 자극 증세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협착증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정도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증상을 보존적으로 이제 약도 쓰고요.
간단한 검사가 해볼 필요는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증상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유지를만 잘해주시면 안 되겠나 싶은데, 비수술적으로 이제 뭐 물리치료라든지 뭐 한방치료라든지 약도 좀 드시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좀 해보시고요. 만약에 호전이 시원찮다, 반복된다, 그러시면 병원에 가서 기초적인 검사라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허리에 네. 좀 아프니까 관심이 있는 허리 수술한 사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요즘 방금 그 선생님 말씀처럼 시술이라 우리 많이 이야기하는데 시술 쪽으로 병원을 하면 많이 떠난다. 근데 또 아는 사람한테 관심 있다 물어보니까 시술을 하면 재발 확률이 높으니까 어떤 사람들 수술이 낫다니 이런 소리 각종 이야기 들어서 겁도 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있는 거 싶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증상 들어보면요, 뭐 검사해봐야 알겠지만 수술할 정도의 그런 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엉덩이가 조금 당기고 발이 약간 저리에. 그렇죠. 그 시술했다고 해서 비수술로 치료했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아플 수는 없거든요. 아픈 걸 재발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렇다고 또 수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수술적인 범위 내에 해당한다면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시고 또 중간중간에 또 아플 수는 있겠죠. 그런 걸 또 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그럼 저희 계속해서 허리 디스크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척추 질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치료 관리까지 저희가 알아봤어요. 계속해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뭐 치료 후에 관리하면 좋은데 사실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면은 피할 수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예방이 가능한 병인가요, 이게? 나이 드는 거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관절, 무릎 관절 낡아지고 척추 관절 낡아지는 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단지 예방을 하고 속도를 늦추고 최대한 좀 덜하게 강하지 않게 오도록 노력하는 건데,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재활 운동 이런 것들이 연결된 이런 그런 사항이고요. 그 재활 운동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습관, 환경, 자세, 직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직업 바꿀 수도 없는 거고요. 그 일하시는 중간에도 이런 재활 운동이라든지 그런 배운 이런 운동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또 관리가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척추에 안 좋은 게 이제 고혈압, 당뇨, 술, 담배 이런 것들이에요. 고혈압, 당뇨 같은 것들은 병이잖아요. 원해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생겼다면 약이든 주사를 맞든 이런 식으로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될 문제인데, 술, 담배는 다르잖아요. 술, 담배는 조절할 수 있잖아요.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그 말은 쉽지만 상당히 어렵다고요. 병원에 우리 수술 받으신 환자분들 보면 특히 남자분들 술, 담배 하시는 분들 많아요. 관리 중요한데 술, 담배 끊으세요. 이러면 끊기가 쉬워요? 안 된다고요. 관리가 다 어려워요. 말은 쉽지만 전부 어렵다고요. 그래도 조금씩은 다 노력을 하셔야 되는 문제고, 또 체중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주 뚱뚱하신 분이 10kg 빼세요. 잘 안 빼지잖아요. 안 빼지죠. 하지만 1kg, 2kg라도 조금씩 노력해 주면은 그 1kg, 2kg도 아주 많은 이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게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도 바닥에서 생활하는 습관보다는 좀 의자 위에서 생활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바닥보다는 의자가 허리에 오는 압력이 훨씬 낮고, 바닥에 특히 쪼그리고 앉는다든지 이런 게 압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 허리병들이 많죠. 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쭉 들어보니까 척추 질환, 특히 만성적인 경우에는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나이 탓이겠거니 이러거든요. 괜찮을까요, 이거? 안 될 것 같죠? 그렇죠. 우리 근데 보통 모든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생각이 다 비슷한데. 맞아요. 허리 좀 아프다고 오늘 조금 아팠는데 병원에 쫓아 뛰어가고 이런 사람은 없죠.
또 계속 아프면 뛰어가겠지만 네. 아파 죽겠다 이러면 실려가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아프다가 낫다가 파스 바르면 낫고 침 한 방 맞으면 낫고 네. 또 몇 달 잘 살다가 또 아프고 이게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디스크 툭 터지고 이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아프다고 다 병원 갈 게 아니고 집에서 이제 보존적으로 이래 파스도 바르고 따뜻한 물에 찜질도 하고 핫팩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치료를 주무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 해보는데도 그게 이제 최소한 1주, 2주 이상 지났는데도 계속 그런 식으로 들쭉날쭉 안 좋으면은 이거는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이 진료를 일단 받아보고 필요한 검사가 있다면 기초적으로라도 검사를 좀 해보는 게 좋겠고 네. 이제 방사통, 다리 쪽으로 저리거나 당기거나 방사통이 생기는 거는 조금 달라요. 그거는 조금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안 되겠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이철재 선생님과 함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예. 그 척추 질환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대표적인 몇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그 척추 질환들이 다 신경을 누르는 병들이고 증상이 비슷한 병들이에요. 뭐 환자분들 요새 뭐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런 정보들이 많으니까 병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결국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런 증상이 심해지면은 꼭 제대로 된 치료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병이라는 게 또 갑자기 찾아오지 않거든요. 물론 뭐 갑자기 찾아오는 병도 있는데 대부분은 서서히 옵니다. 몸에 막 신호를 주고요. 근데 그런 신호들을 다 무시해버리면 이제 크게 얻어맞아가지고 이제 수술할 일을 만들어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이런 신호들이 몸에 올 때 아픈 상황들이 있을 때 빨리빨리 치료해주고 관리 잘해주면은 이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국가 무료 암 검진은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그리고 자궁경부암 이렇게 5가지 발병률이 높은 이 5대 암을 검진하는 무료로 검진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요, 의료급여 수급검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로 정해져 있고요. 홀수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짝수년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걸 미리미리 안 받으시고 연말에 몰리다 보니까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결국에는 검진에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올해 아직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아직 안 받으신 분들 건강검진 받으러 빨리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